라이브러리 들어가셔서 사진 들어가서 사진 샘플 이건 다 있을 거예요. 모든 컴퓨터에 다 디폴트로 저랑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근데 라이브러리 들어오셔서 사진 들어가셔서요. 사진 샘플에서 저는 국화, 제일 첫 번째는 국화를 한번 넣어볼게요. 국화에서 열기 눌렀어요. 그럼 파일을 불러오고 있죠. 이게 인터넷에 지금 이제 퍼블리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업로딩해서. 그래서 사진을 다 한 장씩 띄워보세요. 사진을 다 한 장씩 띄워보세요. 이미지가 아니고 파일이에요. 인서트 들어가셔서 파일이요. 인서트 들어가서 파일. 파일은 즉 제 데스크탑에 있는 걸 불러오는 게 지금 파일로 돼 있고요. 이미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인서트 들어서 파일에서 사진 한 장씩 다 띄우셨죠? 사진 한 장씩 다 못 띄우신 분 계세요? 사진은 아무거나 띄워도 되는데 다들 라이브러리라는 데 들어가셔서요. 아무거나 샘플 사진 아무거나 띄웠는데 이제 사진도 띄우게 되면은 다시 중립키로 넣어서요. 스페이스바 중립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가면은 사진이 깜빡깜빡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컴퓨터에서 은은하게 클릭해 보시면 이제 사진도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돼요. 복사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 다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다음번에 있는 사진을 여러 장 해볼게요. 다시 파일 들어가셔서요. 뭐 사막서부터 저는 해파리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열어볼게요. 그럼 세 개가 한꺼번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하나만 열어보기, 그 다음에 여러 개 한번 같이 열어보기 해서 파일이 열리고 있어요. 프레지의 특징은 항상 뭐 파일 꺼내놓고 다음번에 또 파일을 꺼내게 되면 그 파일이 그 파일보다 위에 얹혀져 있어요. 즉 똑같이 생각해보면 저희가 전지 위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그 위에다 또 그리면 다음번에 그린 그림이 당연히 전에 그림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 나중에 올라와 있는 게 항상 스택 상에서 위에 쌓여 있어요. 보시면은 클릭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한번 이렇게 겹쳐놨어요. 제가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bring forward, send backward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저는 지금 빨간색 사진이 제일 밑에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은 또 다른 사진들이 다를 텐데 사진을 맨 밑에 있는 사진을 제가 클릭했죠. 오른쪽 클릭할게요. 오른쪽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bring front라고 있어요. bring to front. 이거는 한 번에 제일 앞으로 오는 거고 다시 send to back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오는 bring forward 해서 하나씩 오는 게 보시면은 한 장 넘어왔죠. 한 장 넘어올 때마다 깜빡이는 걸 보실 거예요. 다음 장 넘어왔고 다음 장 넘어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씩 넘어올고 아까 전에 bring to front 하면 한 번에 다 위로 올라오고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 4장을 꺼냈는데 4장을 꺼낸 이유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배열할 수 있어요. 이게 사진이 대충 배열한 것 같은데 사진이 딱 각이 맞도록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즉 보시면은 이거가 지금 그 안내선이 아래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올라와서 딱 직각이 맞는 포인트에 지금 제가 얘를 놨죠. 그리고 얘도 두 개 직각이 맞는 포인트에 놨으니까 각각의 이 4개의 중심점을 이으면 아마 직사각형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장을 이렇게 배열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중심선을 맞춰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만약에 어떤 사진 자료가 많아서 사진 자료를 한 100장 정도 이렇게 막 깔아놨어요. 그럼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돌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꾸미고 하면 사진첩처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위아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위아래도 있고 이제 옆으로도 있고 보셨죠? 똑같이 정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동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선이 뜰 거예요. 옆에 거 혹은 아래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4개 모서리가 이렇게 잡히죠. 사진 크랩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 사진 중에서 저는 이 분화구 모형만 갖고 싶어요. 이렇게 가졌죠. 가진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사진 잘랐죠.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그런 사진이 아닌데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사진만 뜨고 싶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얘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해서 ESC 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크랩이 돼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 점점 계속 이제 편집 안에다가도 이 친구들이 계속 더 이제 더 좋은 기능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설트에서 이걸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인설트 파일에서 다 넘어가서 다시 한번 파일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인설트 파일에서 할 수 있는 그림 불러오는 걸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저희가 영상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교수님들도 수업 교구 중으로 유튜브를 많이 쓰실 텐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유튜브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무슨 박스가 떠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저는 뭐 프레지 미팅 검색해서 이게 떴는데, 이게 어떤 거가 나와서 클릭하면은 이 고유 URL이 있잖아요. 이 영상에 대한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로 해서 V해서 인설트 하면은 이게 웹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링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인베디드를 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게 영상이 지금 실렸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려면 쇼로 들어가야 되죠. 쇼는 스페이스바 눌러야 되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즉 이제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인데 굉장히 그 쉽게 영상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넣으려 그러면 뭐 인코딩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조금 번거로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프레지 같은 경우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그 주소만 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유튜브만 되도록 지금 얘네들이 코딩을 해놨어요. 뭐 저희가 쓰는 판도라라든지 뭐 다른 뭐 네이버 팟이라든지 다음팟 TV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유튜브만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1분에 업로딩 되는 영상의 수가 5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 60초 지날 때마다 전 세계로부터 제가 앉아서 50시간 동안 영상을 쉬지 않고 봐야지만 다 볼 수 있는 분량의 영상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교과목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무슨 뭐 그 실험 장면이라든지 무슨 뭐 충돌 장면 이런 것들을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은 거의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한 영상들 찾아서 다 미디어 퍼블리싱을 예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영상도 결국에는 이 화이트 캔버스에 떨어지는 순간 얘도 결국엔 오브제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냥 간단하게 똑같은 거를 왜 안 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해서 또 여러 개 넣을 수 있고요. 또 이거 자체를 그냥 이건 뭐 영상은 이렇게 써야 돼 해서 저희가 판에 박힌 파워포인트만 봤기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있고 영상 밑에는 항상 무슨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항상 깨부시려고 노력해 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영상 위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놓게 되면은 그냥 배치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주게 되면요. 이렇게 막 보여주다가 이제 이 영상 안에서 또 이 영상을 주밍해서 보여주면 저희 마치 뉴스 보는 그런 느낌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내가 만약에 저거를 미디어를 이용해서 영상 촬영한 걸로 저런 효과를 내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가는 이 방법론만 알고 계시면은 이런 게 가능할까 하면은 해보세요. 프로토타이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실질적으로 더 나이스한 그런 디자인 작품 해야 되거나 영상 작품이 필요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 이렇게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의뢰하면은 이 순서대로 해서 직접 미디어를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거는 또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는 구글에서 이미지 서치를 해서요. 바로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쓴다 그래도 구글에서 이미지 찾고 다운받아서 업로딩 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웹에 있으니까 웹에서 검색해서 바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해볼게요. 근데 한글도 검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나온 지가 이 기능이 2주가 됐나? 출시가 된 지 이 기능이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더 개발되고 있는 건데 서강이라고 치면 뭐가 나올지요. 구글에서 서강이라는 걸 쳤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을 지금 서치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뜨네요. 근데 사진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말고 이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플라워라고 치면은 사진이 이렇게 많죠. 제가 여기서 쭉 내리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빨간색 사진이. 그럼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이 사진을 이제 다운로딩 하고 있고, 오케이 얘를 쓰고 싶어요. 제가 오케이 누르면은 이제 그 사진을 지금 구글 이미지에서 바로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 데스크탑에 넣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 구름에서 이쪽 구름으로 바로 땡겨오는 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블룸버그에서 주식 시황을 바로 땡겨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일기 예상, 일기 기호 그런 거 그런 막 인공위성 그런 장면 같은 거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뭐 아니면 트위터 막 글 올라가는 그 피드 같은 것들도 한 편에 달아놓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을 거예요. 그 앞으로 갈 방향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손쉽게 이미지를 서치해서 웹에서 너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파일, 유튜브 삽입하는 거,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근데 파일에서 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유용하게 쓰실 기술은 이거 같아요. 파일인데 즉 제가 너무 넌잡하게 써놨으니까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캔나 펜몰 뭐 이렇게 더 이제 못 움직여 뭐 이런 메시지 뜨시는 분들은 연습장을 확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요.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미 그 파워포인트로 된 교재는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구 교습 자료로서 파워포인트 학생들한테 주는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프레즈로 일일이 번역하고 다 옮겨 놓겠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론이 아까 보니까는 간단하게 예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건 하나 예시인데 뭐 좋은 PPT 자료 만들기 이게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그 파워포인트를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걔를 프레즈로 옮겨서 하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니어하게 이제 쭉 이런 순서대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슬라이드 쇼로 해서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한번 프레즈를 접하시면 현재 이런 식으로 화면 전개가 되는 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가득 차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조금 프레즈를 활용한다면은 저장하실 때 이게 2007부터 가능했던 건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PDF 또는 XPS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하면 이걸 PDF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DF로 지금 저장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그 프레즈에서는 PDF를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손쉽게 기존에 만들어놨던 그 되게 좋은 PPT 자료들을 다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PDF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PDF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PDF가 이렇게 돼서 이제 쭉 연결된 이런 자료가 있잖아요. 얘를 이제 프레즈로 땡겨와 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인설트해서 제가 파일을 제 데스크탑에서 불러오는 거니까 파일 누르고 아까 걔가 멀티미디어에서 PDF 있죠. 얘를 가지고 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아까 보여줬던 PDF는 스크롤로 쭉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긴 게 다 나오나 싶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그냥 파워포인트를 다 만든 거를 가지고 좀 더 프레지스럽게 이렇게 화면 왔다 갔다 하고 주민주마웃 하고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레지를 다 배워놓으면은 이게 기능 하나하나는 제가 숫자로 따져도 한 20개도 안 될 거예요. 기능이. 근데 처음 쓰고 지금 손에 안 익어서 좀 어렵지만 개수로 따지면 파워포인트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도 수천 가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걔네들 다 배우기보다 얘는 오늘 안에 그 20가지 기능은 다 써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0분 활용하셔서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나 일러스트를 같이 쓰시면은 정말 멋있는 그런 고급의 디자인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요 PDF 변환해서 쓰는 것까지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해요. 지금 양이 은근히 많았었나 봐요. 프로세싱 미디어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쭉 해서 이것도 되게 인지과학적이잖아요. 그냥 그 의미 없는 그 모래시계 나와서 의미 없게 떨어지는 거 말고 얘는 딱 보면 눈으로도 뭐 되고 있는데 뭐 이 자료가 너무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 상에 지금 따로따로 지금 한 장 한 장으로 따로 개별적으로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너무 줌아웃을 했구만. 처음부터 그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져서 나와요? 네, PDF를 얹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변환해서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패스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나갔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뭘 하다가 뭐 이게 막 애가 막 버벅거리거나 인터넷이 좀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오토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나왔다가요.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원래 아까 전에 돼 있던 것처럼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1번이랑 2번 사이에 지금 얘가 안 찍혔죠? 그럼 화면이 이렇게 갈 텐데요. 1번 보여주고 2번 건너뛰고 3번으로 갔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수정해야 되죠. 그때는 패스해서 1번과 2번 사이에 가운데 점이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거 찍고 얘한테 주면 이런 식으로 1번, 2번 하고 번호가 순차적으로 밀리죠. 아까 전에 패스 어떻게 수정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만약에 5번을 안 가고 4번에서 바로 6번으로 가는 게 논리 전개상 맞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5번을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4번, 5번 이렇게 바로 연결되고 다시 만약에 5번이 쟤한테 필요했다 그러면 5번을 찍고 얘한테 주고 6번과 5번 사이에 있는 점으로 당겨서 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그냥 놀이하듯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지금 그걸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들은 만약에 부분적으로 이게 지금 PDF로 변환이 되면서 이 이미지가 깨지지 않거든요. 확대를 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로 깨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시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휠로 이렇게 간단하게 토스해서 넣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료 말고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학회에서 발표하실 때 논문 PDF로 되어 있는 깨알 같은 글씨로 된 거 많이 이렇게 스크랩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마 아예 못 읽으실 거예요. 저 청중들은. 그래서 그런 자료를 놓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이때 쓰는 건데요. 쉐입에서 하이라이트해서 글씨가 어디에 맞냐 보면은 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쉐입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좋다 이렇게 표시해 준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프레임이라는 걸 쳐볼게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해서를 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시겠죠. 이렇게 뭐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여기가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였어요. 그럼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워포인트는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는 그 독보기 자체가 배율이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쓰시면은 조금 더 프레지스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간편하게 기존에 만들었던 자원을 가장 쉽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걸 해서 써본 걸 해봤고 그러면 이제 인설트에 있는 건 다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에 들어볼게요. 프레임 아까 한번 썼죠. 프레임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제가 이제 무의미하게 글씨를 써놔요. 뭐 어떤 걸 해볼까요? 서강 이화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했던 대학교 이름들을 써볼게요. 홍이 뭐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게 대중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그룹핑하고 싶을 때, 막 브레인스토밍 했을 때 그룹핑하고 싶었을 때 서울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교 이렇게 따로 해놓고 얘네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여줄 때 이렇게 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꺽쇠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에 은은한 배경이 있는 약간 회색 배경이 있는 거고요. 이것도 다 싫다. 그냥 히든 프레임은 없고 눈에는 없는데 히든으로 이렇게 내가 조명할 수 있게끔만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얘네는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 안에다가 컨텐츠를 넣게 되면은 프레임을 이동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그룹핑이 돼요.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컨텐츠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확대해도 같이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프레임을 잘못 놨어요. 그럼 프레임만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때는 Alt를 누르시면 돼요. Alt를 누르시고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은 노란색으로 뜨죠. 아까 전이랑 다르죠.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인 건 다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은 얘만 따로 움직여요. 얘만.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줌인줌아웃 해서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룹핑 할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여기서 제공되는 도구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쉽게 생각해서는 뭐 이런 거. 저 많이 쓰는 게 이렇게 교구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시간 순으로 막 뭘 써요. 시간 순으로 대여를 해가지고 프레임에서 하고 뭐 F 1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x축, y축 해놓고 버블의 크기로 이제 어떤 상대적인 값을 나타내면서 어떤 해놓고 그 버블 안에다가 이제 컨텐츠를 넣어놓고 컨텐츠를 줌인해서 보면은 그런 현상들에 대한 예시들을 사진으로 띄워놓고 그런 프레임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걸 이제 파워포인트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막 줌인해서 하는 게 얘니까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어떤 예시에 대한 좋은 자료를 해놓고 하루 종일 오늘 1시간 동안은 이 자료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한 자료를 띄워놓고 막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구를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죠. 그때 쓰는 게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히든 프레임은 언제 쓰냐면 주로 아까처럼 이미지를 이건 아까 자료가 많았으니까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에서 복잡할 것 같은 사진이 펭귄 사진을 한번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펭귄 사진 중에서 그 프레임이 동그라미나 뭐 배경이 있거나 꺽쇠가 있으면은 그걸 사진 위에다 덧칠해 놓으면 되게 안 예쁠 거예요. 사진을 전체를 뺐을 때 뭐 이 꺽쇠가 쳐져 있거나 되게 안 예쁜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고 싶을 때 그런 게 있어서 안 예쁠 때는 이제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패스를 1번, 2번, 3번 해서 뭐 1번이랑 2번이랑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뭐 얘가 무슨 얘기를 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빠졌는데 이게 꺽쇠가 나오니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싫을 때 이렇게 단지 이 프레임만 조명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히든 프레임이에요. 즉 얘를 날리고 얘도 날리고 그 다음에 프레임에서 히든으로 하고 복사해서 이렇게 놓고 다시 패스를 얘 그래서 하면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여주고 얘가 무슨 얘기를 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사진에 눈에 안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히든 프레임을 쓴다고 설명드리고요. 그럼 프레임이랑 인설트 설명해 드렸고 패스는 아까 전에 그거 하면서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고 날리고 하는 거.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캡처 뷰가 있어요. 캡처 뷰는 말 그대로 제가 현재 지금 이 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을 다음번 4번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클릭해보면 4가 지금 여기 찍혔죠. 4가 어디 찍힌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에 무게중심이 딱 찍힌 거예요. 하나 줌아웃 해보면 아까 보던 화면에 찍혀 있죠. 한번 또 캡처 뷰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5번이 찍혔어요. 이 5번이 어디에 찍혔냐면요. 아까 보고 있던 화면에 찍힌 거고 또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찍혔죠.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볼게요. 이거 보여주고 아까 조금 더 큰 거 찍었고 좀 더 큰 거 찍었고 좀 더 큰 거 찍었죠. 이런 식으로 즉 히든 프레임을 매번 찍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그리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현재 이 화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현재 이 화면 좋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작업 빨리 하고 싶을 때 캡처 뷰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화면이 요 구성이 마음에 들어서 캡처 뷰 찍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현재 제가 사진을 착착착착 찍어서 그 찍은 순서대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쇼보기에서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 제가 사진 찍은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리죠. 예. 그래서 하면은 이제 패스해서 캡처 뷰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기능상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딱 하나인데요. 딱 하나가 이제 칼라 들어가서 이게 바꾸는 건 설명드렸는데 요 위에 조그마한 혹이 하나 붙었잖아요. 그 혹은 테마 위자드라 그래서 색깔을 드디어 바꿀 수 있어요. 항상 한글 테마는 항상 뒷배경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노란색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게 해주면은 테마 위자드에 들어오니까는 현재 요 한 화면에 있는 게 이 한글 테마에서 구현되는 모든 색깔들을 다 이렇게 띄워놨죠.
그리고 뭐 화살표도 있고 프레임도 있고 동그라미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바디 2개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조절하냐면 일단 첫 번째가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죠. 컬러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인데 리플레이스 로고라고 있어요. 리플레이스 로고. 리플레이스 로고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펭귄이 저의 그 마스코트예요. 아니면 우리 학교의 CI거나 UI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CI거나 아니면 내가 런칭한 브랜드의 BI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열기를 했어요. 읍스, 로고가 크대요. 이게 이미지 크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게 없으면은 바탕화면에서 다행히 사진이 있네요. 근데 이것도 왠지 클 것 같은데. 이게 사진이 요 정도 스케일인데 그 작은 사진 만약에 얼굴 사진이든 뭐 UI 사진이든 해서 찍으면 여기에 이제 걸려요. 아까 전에 제가 발표했을 때 계속해서 이게 제가 그 퍼블리싱한 책이 떴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넣었던 거거든요. 로고처럼. 그래서 넥스트 누르면은 점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그래서 타이틀을 바꿀 수 있고 폰트를 바꿀 수 있고 색깔을 바꿨죠. 타이틀 1, 타이틀 2도 바꾼 다음에 타이틀 2. 근데 현재 지금 한글 테마에서 이거 타이틀을 바꾸게 되면 한글이 안 쳐져요.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요 타이포들은 영문만 있는 거고 그 파일 안에 한글이 없기 때문에 딴 걸로 바꾸시게 되면 이제 한글이 안 쳐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씨 조정하고 넥스트 누르고 서클 색깔 바꾸고 마음에 들게 다 하신 다음에 던 누르시면은 저만의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컬러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지정되어 있는 색깔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얘는 이제 위자드거든요. 하단에 보면은 매뉴얼이라는 애가 있어요. 매뉴얼 클릭하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RGB 컬러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RGB 컬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우리 회사 색깔이 있을 거고, 뭐 삼성이면 삼성 파란색이 있을 거고, LG면 LG 빨간색이 있을 거고, 다 그 각자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에 맞춰서 진짜 커스터마이즈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넌 누르시면 거기에 맞춰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지브라 컨트롤러랑 그 다음에 버블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쫙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설명 빠뜨린 게 이제 요 위에 있는 상단 반대. 지금 아마 계속 작업하실 때마다 계속 세이브가 되셨을 거예요. 오토 세이브라서 계속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는 많이 보셨죠? 뒤로 돌리기, 그 다음 앞으로 돌리기. 아까 전에 제가 테마 위자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팅을 띵겨서 프린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패스를 5번까지 찍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프린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컨버팅을 하는데 이제 PDF로 변환을 해서 지금 바탕화면에 넣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됐냐면 이게 PDF로 저장이 됐을 거고,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보면은 그 패스 찍어놓은 애가 한 파워포인트로 보면 한 슬라이드로 나올 건데, 첫 번째는 전체 뷰, 전체 홈 눌렀을 때 나오는 그 전체 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패스 2번, 패스 3번, 패스 4번, 패스 5번, 이런 식으로 각 패스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레지로 한 거를 가끔 이제 관공서나 무슨 정부 단체에서 이제 프레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꼭 유인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 기관에서는. 그래서 저로서는 좀 곤욕스러운 게, 이걸 프레지를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면 막 사진 이만하게 나온 게 막 이렇게 들어갈 텐데 되게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제가 써놓은 그 원고라든지 칼럼에 기고했던 글들을 그냥 추려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린트 기능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까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지는 다큐멘테이션보다는 스토리텔링이랑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 강해서 이렇게 뽑으면 멋은 없을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거 말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레지 미팅, 아까 그 어린아이들이 했던 걸 해보는 거예요. 프레지 미팅 눌러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거 위에 거는 스타트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이걸로 클릭해보시면 이제 URL이 나와요. 즉 이 안에다가 초대를 요거를 이메일로 제가 쏴드리면 10분께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로 이제 제가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제 집 주소니까. 이 집 주소가 되게 어렵죠. 이게 시큐어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막 랜덤 숫자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아는 사람만 올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로 해서 첫 번째 거는 이제 스타트 프레젠테이션 온라인, 프레젠트 온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수정을 못 하시고 그냥 제 거를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저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얘네가 원래 부다페스트에서만 일을 할 때는 이게 필요가 없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아마 시차가 12시간 정도 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걸로 가고 나니까는 양 회사가 이제 회의를 해도 스카이프로 해도 이게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해볼까 하다 만든 게 얘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회의할 때
저는 이제 두 번째 거 인바이트 에딧으로 해서 이제 제가 뿌려드릴게요. 10분께. 그럼 10분이 오셔서 작업을 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의하면서 서로 이제 컨텐츠 띄워놓고 이런 사진 띄워놓고 하니까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이제 시각 자료를 띄워놓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해서요. 복사를 한 다음에 선착순인데요. 선착순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페이스북 아까 프레지에듀.com 아시죠? 아마 이게 페이스북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손쉽게 클릭하셔서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 페이스는. 그래서 아마 여기 없는 분도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보신 분은. 그래서 제가 해서 올릴게요. 아직 안 올렸는데 타이틀을 뭐 서강대학교 해서 쉐어 했어요. 프레지에듀.com으로 들어오셔서 뭐 페이스북 로그인 하신 분들은 이거 클릭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이시나요? 페이스북 그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은 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분이 제일 빨리 오시나 한번 볼게요. 밑에 막 들어오시고 계시죠? 지금 이게 막 들어오시고 계시거든요. 여기가 입구인데 들어오시고 계시죠? 최대 1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분 누구세요? 여기 계신가요? 예, 한 분 들어오셨죠. 빨간색에 이제 본인 아이디가 이렇게 이마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제가 보는 화면이니까 저는 이제 제 캐릭터는 없죠.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은 이제 선생님 캐릭터는 안 보이실 거고요. 다른 분들 캐릭터가 이제 보일 거예요. 지금 이분 들어왔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보이시죠? 노지훈이라고 써있는 애가 보이죠? 저는 지금 무슨 색깔인가요? 청록색이요? 청록색인 저를 다 클릭해 주세요. 저를 다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아마 테이커 룩이라고. 그래서 저를 클릭한 다음에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는 말은 저를 이제 보라는 말이에요. 저를 클릭한 다음에 테이커 룩을 쓰면은 제가 이제 교단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한번 한 분을 지정해 보죠. 인호 혹시 예 백인호 선생님을 클릭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백인호 선생님 파란 색깔을 클릭하신 다음에 테이커 룩을 해보세요. 다 붙어보세요. 지금 이분 누구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예, 클릭해서 백인호 선생님을 클릭하셔가지고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 클릭해서 테이커 룩을 해주세요. 다 붙었죠? 지금 이거는 지금 백인호 선생님이 한번 화면을 화살표를 한번 움직여 주시겠어요? 아니면 뭐 화면을 한번 이동해 주세요. 지금 저는 안 만지고 있는데 지금 백인호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서서 발표를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작품을 만들고 이제 백인호 선생님이 발표할 차례예요. 그러면 백인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막 이제 클릭하시고 막 발표하실 수 있어요. 다음 턴이 한번 누구로 할까요? 유진, 여기 보라 색깔 유진 어느 분이세요? 여기 안 계신 분인가? 아니시면은 유진이 아니면 보라색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키 맞을 것, 예, 박기황 선생님을 지금 클릭해서 한도 프레젠테이션 이게 한번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클릭하시면요 익스플로러 프릴리라고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분을 클릭하면은 다시 나와요. 다 뛰쳐나와요. 지금 백인호 선생님한테 플러스 6이라고 돼 있죠. 숫자가 제 거 화면상에서 6명이 지금 저쪽에 지금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 나오세요. 다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분을 다시 백인호 선생님을 다시 클릭하시면 다 나올 수 있어요. 클릭해서 다 나와보세요. 다 나오고 있죠? 숫자 막 빠지고 있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개별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총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땐 5명 이상이 넘거든요. 저도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여기 계신 분들이랑 막 자유롭게 돼야지만 가능한데 영역을 한번 나눠보죠. 이렇게 하고 총 6개로 나눴어요. 각자
뭐 제가 이제 모르니까 따로따로 해서 한번 화살표를 한번 막 그려보실래요? 각자 하나씩 구역을 나눠서요. 저처럼 한번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지금 X표 그렸는데 다른 분들도 막 그릴 수 있어요. 뭐 텍스트를 쳐주셔도 좋고요. 지금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버블이 안 떠 있나요? 각자 화면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라이트로 넘어가셔가지고 막 지금 다른 분들 막 그리시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 그러면은 한국 역사가 뭐 고조선 뭐 조선시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고조선, 너는 조선, 너는 고려 해서 나눴 다음에 파트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쉽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철수가 여기서 고조선 자료를 막 조사해서 막 찾고 있어요. 사진 자료를. 그 다음에 저는 조선 자료를 막 찾고 있고 다른 친구는 또 다른 자료를 막 찾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 한가정에 가서 자료가 이만큼 브레인스토밍해서 이만큼 모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추출해보자 해서 이제 좋은 사진들을 이제 막 지금 과부하 걸려서 튕겼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사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발표할 거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보고 이 작업을 한번 그 7시간 프레지 7시간짜리 과정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기업체 강연이어서 회사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회사에서 한 분씩 한 분씩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조별 활동을 하고 이름 호칭 부르기 하고 한 다음에 자료를 만드세요 해서 만들었던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작품들이 있었냐면요. 유월프레지에서 이 BMW 투어라는 게 그 우리나라 지하철 2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네 분이서 만드신 건데 지하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네 분이서 뭐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지하철 2호선을 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걸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한 분은 지하철 2호선 노선도를 찾았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홍대 뭐 구역을 나눠서 막 자료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사진 자료를 찾아서 꾸민 다음에 이걸 다 이제 한 분이 이제 패스를 다 이제 네 분이 합의하에 이런 스토리로 하자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쭉 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하철 2호선 투어하면서 뭐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다른 조는 한국 여행 해서 4계절 여행 거기도 4명이었거든요. 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테마를 나눈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보시면 공통점이 아까 전에는 그 2호선이 마더 이미지라고 그러거든요. 큰 그 대표되는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이제 마더 이미지인데요. 마더 이미지를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영역별로 나눈 다음에 서로 이렇게 막 따로따로 이제 사진을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 라인을 전개해서 하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프레지 미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오늘 한 30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여태까지 했던 작업이 프레지 에디트 창에서 하는 모든 기능들을 한 번씩은 다 써보셨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혹시 프레지 미팅을 안 쓰셨던 분들은 이제 들어오는 거 한번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몇 가지 기능을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기본만 알려드린 거예요. 아니 기본이 아니라 기술만 알려드린 거예요. 뭐 단추 눌렀을 때 뭐 나오고 이거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책 보거나 아니면 시간 들여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 배우는 건데 저를 통해서 배우시면 더 빨리 그냥 제가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막 던져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 가셔서 재미있게 써보시지 않으면은 결국엔 또 다 까먹게 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얘를 알아가는데 오늘 처음 프레지라는 걸 배우는 데 있어서 첫 발 뛰는데 제가 한 발 도와드린 것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인 기본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알려드린 건 기술이고 기본 베이직이 있는데 그 베이직이 가기 전에 요 6월 프레지에서 이게 일종의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요 화면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에디트 프레지에서 이걸 에디트하는 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이버 카피는 서강대학교 워크샵을 하나 또 카피를 뜬 거예요. 세이버 카피 오브 서강대학교 워크샵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에디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오토 세이브잖아요. 엄하게 잘못했는데 이미 오토 세이브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버전을 이건 잘 만든 거 버전 놔뒀으니까 뭐 편집할 때는 세이버 카피 누르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변환하시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에디 타이틀 들어가서 이게 뭐 버전 2.0 이렇게 써셔도 좋고 챕터 2 이렇게 쓰셔도 좋고 이렇게 쓰실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는 지금 이 고유 URL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URL로 제가 어디 가서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가 이제 온라인이 안 됐을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누르면 두 가지가 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다 공통적으로 다 이제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무료 쓰는 사람은 첫 번째 거로 다운 받으셔야 돼요. 즉 쇼보기만 가능한 거예요. 즉 지금 제가 이걸로 해서 다운 받은 게 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운이 돼요. 이렇게 패키지 상태로 쭉 떨어져요. 플래시로 완전 구워져서.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그냥 재생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온라인 상관없이. 그럼 저는 이거를 USB에 넣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가끔 강연을 무슨 체육관에서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온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해서 보여드리는데 유료로 사신 분들 있죠. 그 데스크탑용으로. 그런 분들은 두 번째 걸로 다운 받으시면은 데스크탑에서도 바로 에디트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 걸로 다운 받았는데 뭔가 추가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우고 다시 웹에 들어가서 편집하고 다운 받아야 되죠. 그게 불편하면 그럼 사는 거죠. 그래야지 걔네 회사도 돈을 벌죠.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Who can edit 이란 창이 있죠. 이 밑에. 지금 이렇게 많죠. 이게 지금 16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오너죠. 저는 이제 다 이제 보다가 막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이렇게 막 쫓아내고 있어요. 아마 지금 들어와 있다 튕기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누가 협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예요. 지금 퍼블릭으로 들어오신 분은 요 두 개밖에 없을 거고요. 위아래 프라이빗이 안 된다고 그랬죠. 퍼블릭은. 근데 지금 에듀케이션 계정으로 온 사람이 공유 설정인데 현재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서치하면은 구글에서 이 제목 서강대학교 워크샵 버전 2.0으로 서치해도 안 나와요. 그냥 저희끼리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퍼블릭으로 해놓으면은 이걸 많이 클릭해서 구글 페이지 링크상 이제 상위에 있으면은 이거 검색하면 얘가 뜨겠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제 파워풀한 거는 퍼블릭 앤 얼로우 카피는 단지 이게 공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컨텐츠까지 복사할 수 있어요. 즉 쉽게 생각하면은 어디 학회를 갔는데 저분이 쓰신 파워포인트가 자료는 참 마음에 안 드는데 템플릿은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플릿을 갖고 싶어요. 그럼 가서 이제 파워포인트 좀 줄 수 없어요? 하면 이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싹 해서 이제 컨텐츠 지우고 쓸 수 있죠. 얘도 똑같이 요 꼴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베끼고 싶을 때 퍼블릭 앤 얼로 카피되어 있는 자료들을 베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자료냐면 지금 익스플로러 가면 다른 사람 거 막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그 중에서 아마 그게 돼 있는 자료도 있고 안 돼 있는 자료도 있는데 주로 이런 자료 여기 올라와 있는 탑 reusable 프레지라고 돼 있죠. 재사용 가능한. 아까 전 그게 돼 있다는 건데요. 매스 트윗인가?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 지금 메이커 카피라는 버튼 보이세요? 딱 봤는데 얘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 똑같은 이 템플릿에다가 요 보시면은 나무 템플릿인데 여기다가 이걸 잘 써가지고 볼까? 이거 잘 써서 여기다 다른 내용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마더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얘를 한번 베껴보자. 얘를 이 구조가 무슨 내용은 상관없는데 내가 가져다가 내가 써도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마더 이미지가. 이 마더 이미지가 탐나는데 마침 얘가 메이커 카피 자료예요. 메이커 카피를 누르시면 이게 카피 오브에서 이게 떠졌죠. 이게 그 사람 자료를 제 걸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프레지 누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속사를 뜯어볼 수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이 사람이 패스를 어떻게 찍었고 몇 번을 찍었고 이런 것들 다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프레즈를 제일 쉽게 배우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익스플로러 탭에 가서 많이 보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까 탑 리유저블 프레지들을 잘 만든 애들을 몇 개 해서 즉 리엔지니어링 해보는 거예요. 잘 만든 사람들 거 단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패스를 보시면은 이 사람의 사고 전개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재밌게 찍혀 있죠. 아 얘는 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랑 프레지랑 차이점을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아마 100가지의 다른 주제를 100명한테 던져놔도 나오는 아웃풋은 비슷할 거예요. 제목 들어가고 목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 전개 있고 물음표 질문 이렇게 하는 그
천편일률적인 그런 스타일로 가도록 이제 누가 강요한 건 아닌데 대충 그렇게 가죠. 근데 프레지로는 하나의 주제를 던져놔도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던져놓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경주를 갔다 왔는데 경주 갔다 온 걸로 발표해봐. 그러면 파워포인트 쓰는 친구들은 경주 사진 넣고 뭐 출발 시간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떤 친구는 경주 갔다 와서 느꼈던 점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과거 회상 엄마랑 뭐 3년 전에 갔는데 이건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도 순서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차 타고 뭐 하고 뭐 이 순서대로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할 수 있고 이것도 똑같이 패스를 똑같은 요 자료를 가지고 사람마다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스 흐름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프레지의 큰 장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텐츠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 자료를 막 넣어서 나뭇잎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다가 이렇게 보여줬다 하는 거 막 만들고 싶죠. 쉽게. 그때 쓰시는 기능이 이제 리유저블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프레지 상에서 이제 막 남의 거 카피하고 복사하고 쓸 수 있는 걸 다 배우셨고요. 그다음에 그 퍼블릭이나 언로우 카피 같은 경우는 공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발표하면은 그걸 첨부해가지고 보내게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근데 얘는 간단하게 이제 퍼블릭이나 언로우 카피인 경우는 이 링크를 복사해서 메일 주소로 그냥 첨부해서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인베드 보이시죠? 인베드라는 애가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이 유튜브를 요즘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공유를 누르셔서 소스 코드 보기에서 이 소스 코드를 자신의 블로그에다 이제 갖다 놓으면 이게 인베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프레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인베드 눌러서 요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걸 컨트롤 C 하셔서 뭐 블로그에다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 이메일 같은 경우도 HTML 코딩으로 작업할 수 있죠. 그래서 HTML에다 넣고 작업하셔도 좋고 해서 요거 자체를 아예 뜯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는 이걸 프라이빗으로 했을 때도 이것도 공유하고 싶은데 이 주소 자체로는 공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소는 서치가 안 되는 주소죠. 그럴 때 get link가 있는데요. get link 누르면은 이게 떠요. prezi.com secure 하고 막 이상한 랜덤 숫자 써있고 떠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둘만의 키니까 서로 이걸 통해서만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누출시켰어요.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 상대방한테 보낸 게 보여져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reset share link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뒤에 이제 요 랜덤 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주소를 바꾼 거죠. 그러면 다시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시큐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안 처리를 해놨고요. 얘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제가 회사 소개서부터 이걸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이 내용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을 한번 쑥 다 훑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게 기술이고 그럼 기본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보시면 이게 지구죠. 이게 작년 인천 세계환경회의인가? 세계환경 이클레이라는 유엔 산하기관에서 하는 인천에서 열렸던 기관의 만찬 제일 마지막 발표회 때 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만찬식이 우리나라 한식 그 채식 한방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채식하고 한방을 해야지 육류 소비가 줄어들어서 CO2가 뭐 감소가 돼가지고 지구가 좋아져서 채식하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뭐 이렇다라는 게 이제 핵심 맥락이었거든요. 그거를 담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로 가서 뭐 음양 오행 이게 약간 동양 철학이어서 이런 얘기를 막 담았어요. 이거를 이분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게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를 받아서 발표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마인드맵을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강의 자료를 프레지로 만들거나 간단하게 뭐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주제가 있을 텐데 그 주제가 이제 가운데 있을 거고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세요. 마인드맵을 이제 뭐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막 써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이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제가 프레지는 시각화 자료라고 했잖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 키를 처음에 제가 그 아까 사랑이라는 예시로 글자를 넣었을 때보다 하트가 더 좋고, 하트보다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 더 좋고, 끌어안고 있는 사진보다 더 이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더 하이 레졸레이션 사진이 좋다 그랬는데, 이 키워드를 서치해 보시면 분명히 지금 이 키워드를 확실하게 담은 메타포가 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이미지,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이미지들을 다 그 이미지를 다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제 다 듬뿍 모아놨죠. 그 다음에 프레지를 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프레지로 작업해야지 하고 컴퓨터부터 키시고 이제 프레지 딱 띄워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흰색 화면에서 마우스 딱 잡게 되면요, 머리가 얼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오시겠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파워포인트면은 일단 켜놓고 모르긴 몰라도 제목 써놓고 목차 넣어놓고 퀘스천 마크 넣어놓고 가운데다 이제 빈 슬라이드 막 해놓으면 이제 뭔가 이제 스타트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파워포인트는. 근데 프레지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흰색 화면이 딱 뜨기 때문에 막막한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컴퓨터를 잡는 게 순서가 아니라 이제 노트를 그냥 일반 노트에 펜을 꺼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각화된 자료를 놓고,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되는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 예로 보면은 이 지구본이 되는 거예요. 즉 마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얘는 이제 동양 철학가 이거 해서 무슨 지구를 지키자라는 게 큰 메시지잖아요. 기후 온난화로부터. 그래서 지구가 가장 큰 메시지라서 지구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부터 무슨 동양 철학,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담았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안에다가 이걸 여기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툴이 마인드맵 툴이 있어요. 시중에서 굉장히 많죠. 근데 얘는 프레지의 특징은 얘네들을 우겨 넣어서 여기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줌인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마더 이미지가 되고, 여기서 찾은 이 각 사진들이 요 안에다가 막 이렇게 깨알같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순서가, 나는 보니까 얘가 1번, 2번, 3번 이 얘기 갔다가 이 얘기 가고 5번이 갔으면 좋겠다. 그럼 이 순서대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찍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큰 마더 이미지를 찍으면서 나와주면은 하나의 작품이 되겠죠. 막 강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임프레시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이제 주요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가 이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 자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이건 마더 이미지가 이거요. 이제 인도 여행 갔다 와서 인도 여행 갔다 온 여행기를 쓴 건데, 히말라야에 있는 표범 사진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컨텐츠를 막 넣어놓은 거죠. 그 여행 가면서 느꼈던 무슨 여행기에 있던 무슨 많은 사진들, 여행지 이런 얘기들을 막 담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여행 스토리 라인들을 패스를 다 찍어놔서 그 스토리 라인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근데 굳이 이런 거는 이제 작품? 어떻게 보면 작품 정도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강의용으로 쓰는 것들은 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간 들여서 쓰지 않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정도? 그냥 저 스스로는 이걸 디지털 브레인스토밍 도구로서도 쓰는데, 그냥 막 회의하다가 생각나는 자료들 있으면 막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돼서, 이게 무슨 홈페이지 리뉴얼 하는 작업이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아예 그 강의 발표했던 자료는 얘였어요. 테드 컨퍼런스 스토리텔러가 반한 감성 프레젠테이션 도구 해서,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디자인적 요소가 없죠.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적어놓고 이렇게 구성해놓고 도표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패스로만 이렇게 찍어서 쭉 설명했던 도구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작업에 익숙해지면 파워포인트 만들기가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파워포인트는 계속 슬라이드 하나 딱 있으면은 빈 공간 없게 막 메꿔야 되잖아요. 자료 찾아서 빈 공간 있으면 없어 보이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자료를 다 뿌려놓고요. 그룹핑 해놓고 패스 넣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보여주는 거. 근데 상대방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재밌어 한다.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가서 보여주는 거. 아까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었던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레즈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3가지 스텝이 있어요. 다 말씀드렸던 걸 일종의 종합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 크리에이티브 펌, 아이디어 되게 막 이렇게 새로운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도와주는 회사, 그 다음에 발음이 어려운데 이게 듀렛? 이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뭐였더라? 그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게 유명한 연사들 말할 때 쓰는 그 슬라이드 장표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여기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장표가 그 엘고의 불편한 진실 발표했을 때 띄었던 장표가 이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회사는 또 건축 디자인하는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의 특징들은 이런 식으로 다 자료를 이제 만들기 전에 굉장히 많은 탐구를 해요. 막 자료 엄청 많아서, 즉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마인드맵 하는 요 과정을 쓰는 거죠. 즉 마인드맵이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브레인스토밍 하면 뜬구름 잡기가 될 텐데 그걸 마인드맵으로 매핑을 연결해 놓으면은 일종의 논리 흐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각화해 놓는 작업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미지 찾고 해서 이제 패스를 다 연결하는데, 패스를 연결할 때 이제 프레즈만의 특징이 즉 이런 거죠. 메인 토픽은 좀 크게 해놓고 서브 토픽은 작게 해놓고 이런 방법으로 해놔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로 이렇게 해서 막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온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거 큰 거 개조를 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엘리펀트가 이제 개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해놓고, 그런 연유가 만약에 위에 거를 이렇게 히든으로 가려놨어요. 이렇게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유는 이렇다 보여주면은 종으로 따지면 이렇고, 개미는 종으로 따지면 이만큼이라서 아마 외국에서 외계 생물체가 이렇게 종으로 봤을 때는 개미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패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스토리라인을 짜는 건데 가장 그 텐션이 있게 재미있게 항상 그 청중과 나와 발표하면서 계속 긴장감 있게 재미있도록 하려면 그 스토리 라인이 구성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의문을 하면서 질문을 먼저 던져볼까?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사실 저도 오늘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고 첫 번째 한 10분 동안 계속 하는 게, 이분들은 뭐를 좋아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10분 동안 제가 탐색을 해요. 그래서 여쭤봐요. 계속 질문을 해요. 프레지 아이디가 있으신 분, 아니면 써보셨던 분, 아니면 전공이 뭐신 분, 이런 걸 여쭤보면 아 이런 분들은 이러한 게 좋겠다. 즉 이제 각 강연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임프로비제이션을 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여기서 재밍을 하면서 저희가 맞춰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썼는데 강연하기 전에는 다 이제 하고 싶은 대사를 다 이제 외워온다라고 할까? 제가 다 이제 암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 했던 걸 발표하니까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청중은 듣기만 있고 저는 말하기만 있어서.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꿨어요. 오히려 준비를 안 해가자. 그냥 대본을 만들지 말고 대신 매트리얼을 최대한을 가져와서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제 말하기를 줄이고 막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 이걸 궁금해요. 그럼 거기 찾아가서 이거 막 보여주고. 그래서 이 준비만 해가고 대사는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났던 것 같아요. 더 질문도 많고 대화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까지 해봤던 게 프레지에 대해서 다 이제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간은 4시까지였는데 한 5분이 남았는데 자유롭게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을 거고 새로운 도구를 배워서 굉장히 프레셔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한번 자유롭게 주시면은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요. 예. 저기 이제 혼자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도움이 클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거. 혼자 이거 연습해 보실 때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익스플로러 탭에 가서 해가지고. 리유저블 들어가서 남이 만든 거 막 부셔보세요. 예, 망가뜨려 보고 이렇게 해보는 게 제일 빠르죠. 예, 그리고 핸드북 하나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염치 없이 또 제가 출간한 책을 하올 수밖에 없죠. 말면서 이 책인데요. 예, 이런 사실을 출판사 사장님이 좀 아셔야지 되는데, 예, 이 책은 그게 미국에서 첫 번째 더미즈 시리즈 아시죠? 풀 더미즈 시리즈. 그래서 그 책이 뭐 이렇게 1, 2, 10에서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책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 버튼 클릭하면 뭐고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근데 뒤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청중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고, 스토리라인 텐션을 어떻게 해야지 구성 있고 하는 거를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모르면서 강의를 하면서 막 체험적으로 습득한 건데, 이 책의 저자분은 유명하신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업력이 있으신 분이 쓰신 거라서 뭐 레퍼런스도 탄탄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참조하시는 게 아마 교육공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이 책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영상이 있어요. 이게 비디오 탭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비디오 탭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오늘 촬영한 영상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건데요. 이분은 그 피터 알바이 그때 한국에 왔을 때 같이 이제 둘이 컨퍼런스 했을 때 찍어놨던 영상들, 그 다음에 튜터 영상들 이런 것들 다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또 프레지를 발표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되게 전문 스토리텔러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프레지를 발표해서 저희가 하는 친목 모임에서 발표했던 것도 찍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페이스북 들어와서 뭐 프레지 요거 쳐주시면은 여기 들어와서 비디오 탭 구경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 오늘 한 거가 올라갈 거예요. 잠깐만요. 예. 아까 한글 입력으로 폰트를 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입력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중국어 폰트로 가니까 없어졌죠. 화면에서 한글이 사라져버리던데 네. 그러면 하나의 프레지 안에서 한자하고 한글하고 영어를 동시에 쓸 수는 없어요. 현재 한글, 예, 없다고 말씀드리면서요. 방법은 있어요. 즉, 예전에 한글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썼냐면요. 파워포인트를 열고, 이거를,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 요 글씨체를 우클릭해서 그림으로 저장했죠. 해서 그림으로 저장해서 불러오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신 작품 중에도 막 궁서체로 글씨 쓴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이미지 일러스트로 해가지고 불러와서 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자, 한글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했던 자료도 제가 듣기로는 이게 서강대 교수학습센터에 자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한테 파일 보내주시면 이 페이지에서도 제가 웹에다 올려놓고 할 거예요. 예. 네, 우리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네, 어렵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디지털로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작용하는 거는 아날로그를 네, 맞아요.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피터도 참 똑똑하고 착한 친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생각했던 애덤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고요.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디지로그가 잘 돼 있는 프로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은 자동으로다가 쇼 보여주기 형태로다가 설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예, 여기서도 모어 눌러보시면은 모어에 커서가 가면은 오토플레이라고 있죠. 여기. 어디요? 아마 이게 좀 화면이 하얘가지고 안 보였나? 모어에다가 이제 이 화면에서요. 모어에 커서가 가면은 풀스크린이랑 오토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플레이를 눌러보시면은 이게 오토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거 되는데 이게 뭐랄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세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지나가요. 그래서 아마 의미는 없을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데 만약에 여행 사진을 막 넣어놓고 오토플레이 해놓고 계속 사진 돌아가면서 사진과 무관하게 말하는 자리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를 계속 해야 네, 돼요? 주로 마우스로 요 화살표 커서를 누르시거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전개하는 방법이. 화살표로 연결하는 거는 제가 찍어놓은 패스대로 따라가는 건데 갑자기 어떤 분이 손 들고 전에 화면이 보고 싶어요. 혹은 전에 있던 거기가 궁금해 했을 때는 마우스로도 또 자유롭게 여기 안에서도 의외로 어떤 사람은 이걸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패스 연결하다가 또 마우스로 프리 내비게이션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원래 또 요것도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던 건데 이걸 몇 명이 봤는지 635명이 봤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뷰어 수가 중요한 게 그냥 이 프레지 편집과 무관하게 프레지 회사가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돈을 과연 벌릴까? 왜냐면 지금 다 무료죠. 저희 충분히 쓰고 있죠. 실질적으로 프레지 회사도 버는 돈이 있을 텐데 그거 말고 프레지를 교육하는 사람,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서 강의가 누가 들어오는 사람 혹은 디자인을 의뢰해서 디자인 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프레지 회사보다도. 왜냐면 얘는 공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벌리나 싶었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투자를 한 번 받았고 시드머니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총 이제 IPO까지 3번의 투자를 받는 시리즈가 있는데 첫 번째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웃으면서 답은 안 했는데 M&A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이렇게 계속 클라우드 소싱에서 계속 되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되게 좋은 회사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광고를 안 해요. 유튜브는 이제 각 들어가면 이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가 가능한 게 이거를 이제 몇 명이, 이거 같은 자료는 이제 19만 명이 봤어요. 19만 명이 봤으면은 광고 페이지 뷰수로 하면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딱 책정이 될 거예요. 근데도 이제 뭐 이거 보는데 광고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굉장히 배포가 커요. 예. 배가 안 고픈지. 투자한 사람들은 돈 벌고 싶어서 투자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전혀 모르는 건데 뭐 M&A가 됐을 때는 더 자산이 기업 가치가 확대되면은 분명히 돈을 벌 거고요. 아니면 이걸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 이제 쫙 더 많이 퍼져서 현재는 이제 퍼지는 단계니까 무료로 많이 퍼진 상태에서 유료로 전환을 하면은 아쉬운 맛이라도 쓰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돈이 있으면 저도 투자를 했겠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한글을 개발했죠. 얘네들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좀이라도 그래서 예, 실질적인 욕심이고요. 예. PCN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아까처럼 지구라 그러면 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기후나 음식이나 이런 거 패스를 연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그 기후나 음식이나 이런 데서 또 패스를 또 연결했을 때 걔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하고 엉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하기엔 시나리오가 가능하느냐일 것 같아요. 3번에서 4번 이쪽 yes, or 이렇게 되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패스로는 이야기는 결국엔 이렇게 한 라인, 한 플롯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중간에 큰 지구 안에 있는 뭐 기후나 기후 음식 이런 거는 먼저 패스를 연결을 하고 예. 그또 소주제에 관한 패스를 연결을 했을 때 음. 그거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그렇게는 이제 안 되죠. 편집 자체에서는 1번 찍고 2번 찍고 또 찍으면 또 1번, 2번 이렇게 새로운 뉴 스타트는 없고요. 항상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패스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네네. 그래서 그걸 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로 이렇게는 되겠죠. 여기서부터 원래 시작하면 1번이 여기서부터거든요. 이렇게 시작할 텐데 중간에 갑자기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서부터 또 누르면 또 그 다음 패스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는 1번부터 3번 180번이 있는데 한 9번으로 가서 9번서부터 또 진행할 수 있고 나왔다가 다시 8번으로 또 왔다 9번도 가능하고요.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네요. 예. 그러면은 네.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새로운 거 배우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걸로 강의를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면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나 이걸 한번 다시 상기를 하셔야 돌아가셔서 한번 복습 꼭 해주셔야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사실은 옛날에 그냥 우리가 손으로 했었던 작업을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꾸 사용해 보셔야 더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해주신 저희 유지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가지 작성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후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